전설의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흥미롭고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하였답니다. 그러면 즐거운 시간 되세요. 옛날 조선시대에 강윤기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윤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기놀이에서 져본 역사가 없었답니다. 윷놀이나 투전은 물론이고 주사위 놀이인 쌍류, 화투, 장기, 바둑 등 온갖 놀이에 통달해 있었죠. 귀신 같은 솜씨의 사람들은 강귀신이라고 별명을 붙일 정도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겐가? 어떻게 저 자식 패가 연달아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패가 일이 나온 게 내 탓이오? 거 역전 그만 내고 앉으시오. 실력 없으면 가만히라도 있을 것이지 어디서 행패요? 뭐시? 감히 내 앞에서 그따위로 입을 놀려? 오냐, 좋다. 엎어! 허나 실력이 너무 출중했던 탓일까요? 건달패들이 낀 놀이에서 돈을 왕창 따버린 바람에 윤기는 그만 큰 원한을 사고 말았죠.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건달패들은 그런 윤기를 사로잡아서 흠신 두들겨 패고 염전의 노비로 팔아버렸습니다. 염전에서 호된 노동을 하던 윤기는 이러다가 제명에 죽지 못하겠다 싶어서 필사의 탈출을 감행합니다. 이에 염전 주인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곧바로 추노꾼들을 시켜서 윤기를 쫓게 했습니다. 저놈 저거 잡아라. 아이고, 빠르기도 해라. 아주 미꾸라지가 따로 없네. 어디로 간겨? 이놈 자식 이거 달밤에 땀 빼게 만드는구나. 윤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수풀을 헤치며 야밤의 산속을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는 성난 추노꾼들의 욕지걷기와 악다구니가 들려왔습니다. 윤기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부지런히 발을 움직였습니다. 아이고, 이 독한 놈들. 아주 징글징글하구나. 윤기는 벅차오르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널찍한 길이 쭉 뻗은 곳이었는데 탁 트였다 보니 여기서 더 달려봐야 발견되어서 단숨에 따라잡힐 수 있었습니다. 이에 윤기는 큼지막한 나무 뒤로 얼른 몸을 숨겼습니다. 주변에 수풀이 우거져서 잘만 몸을 웅크리고 있으면 감쪽 같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얼마 안 있어 성난 추노꾼 넷이 달려왔습니다. 추노꾼들은 각자 활이나 큼지막한 박도 그리고 횃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상탑 분명 그놈이 여기로 오는 것을 보았는데. 추노꾼들은 쌍심지를 켜고 윤기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윤기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부처님 산신령님, 옥황상제님 하면서 부디 추노꾼들이 못 찾도록 간절히 빌었습니다. 길 따라서 쭉 주랭랑을 친 것이 분명하다. 가세, 멀리는 가지 못했을 걸세. 윤기를 찾지 못한 추노꾼들은 땅바닥에 침을 탁 뱉고는 길을 따라 바쁘게 달려갔습니다. 윤기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어기적어기적 기어나왔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보니까 윤기가 숨었던 나무는 나무가 아니라 커다란 장승이었던 것입니다.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 못하여서 고목으로 보였던 것이죠. 윤기는 자신을 숨겨준 장승에게 꾸벅절을 하였습니다. 장승날이 덕에 목숨을 부지하였습니다. 윤기는 그러면서 무언가라도 장승에게 바칠 것을 찾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비상식량으로 먹으려 했던 찐빵 2덩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장승이 아니었으면 이 찐빵을 먹을 수 있기는커녕 살아남지도 못하였겠죠. 윤기는 손수건을 바닥에 깔고 찐빵 2덩이를 모두 올려놓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이런 것밖에 없구려. 외로이 산을 지키시느라 고생 많습니다요. 윤기는 다시 산속을 헤맸습니다. 추노꾼들은 윤기가 딴 길로 빠진 것을 알면 다시 돌아올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서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하룻밤을 보내고 해가 뜨면 더 멀리 달아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기에게는 더 도망갈 기력이 없었습니다. 찐빵 하나는 그냥 내가 먹을 걸 그랬나. 이제 와서 괜히 장승 앞에 두고 온 찐빵이 괜히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래도 윤기는 허기짐과 피로를 꾹 참고 가파른 산길을 터덜터덜 걸었죠. 그러다가 문득 앞에 낡고 오래된 기와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속에 웬 기와집이라니. 자세히 살펴보니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듯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고 기와는 곳곳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대문은 삐걱거리며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집은 그야말로 세월에 치여 쇠락해 있었습니다. 옳거니 역시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윤기는 고단한 몸을 이끌고 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별채와 사랑채로 보이는 곳은 무너져 있었고 안방만 간신히 지붕에 올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윤기는 안방에 자리를 펴고 한숨 돌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지붕이 드리워진 곳에 누우니 곧바로 잠이 쏟아졌죠. 그런데 그 순간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횃불이었습니다. 벌써 찾아왔단 말인가? 멀리서 들려오는 추노꾼들의 거친 목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윤기는 깜짝 놀라며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안방 안을 두리번거리며 다시 숨을 곳을 찾았죠. 말소리를 들어보니 추노꾼들도 윤기처럼 쉴 곳을 찾아 폐가로 오는 것이었거든요. 재수 온 붙었구나? 이미 추노꾼들은 폐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윤기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냥 다시 뛰쳐나가야 하나? 그렇게 고민하던 때 갑자기 커다란 병풍 뒤에서 하얀 손 하나가 쑥 하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손은 윤기에게 조용히 손짓하며 병풍 뒤로 들어오라는 듯 신호를 보냈습니다. 에그머니 도대체 무엇일까요? 순간 오싹한 기운이 윤기의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무렴 폐가의 병풍 뒤에서 나타난 흰 손이라뇨.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죠. 윤기는 주저하다가 어쩔 수 없이 병풍 뒤로 황급히 몸을 들이밀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계셔요. 병풍 뒤에는 한 아리따운 여인이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뜬 둥근 달처럼 하얀 피부의 고운 미인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었다면 하늘의 선녀가 내려온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천하절색의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속삭이며 윤기의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엉겁결에 안긴 윤기는 여인의 말대로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죠. 그러자 여인의 가슴팍에서 조용히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심장이 뛰고 있으니 귀신은 아니겠지요. 그 망할 놈이 우리를 아주 제대로 골탕 먹였구만. 그래도 멀리는 못 갔을 것이요. 흔적이 여기 주변에 마구 흩어져 있으니께. 고놈도 지쳐서 어딘가에 숨어 있을 테니 오늘은 이만 쉬고 내일 또 추격합시다. 추노꾼들은 쿵쾅거리며 윤기가 있는 방에 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자리를 펴고 술판을 벌였죠. 이에 윤기는 숨조차 쉬는 것을 까먹고 여인이 시킨 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삽시간에 주변이 쥐죽은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어지러질한 것이 지금 땅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뒤집혀 있는지 천지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소용돌이 치듯 빙글빙글 중앙으로 흘러가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 느껴졌죠. 그러다 갑자기 여인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고개를 드세요. 괜찮습니다. 윤기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고 앞을 보자 그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순간 폐가는 온데간데 없고 주위의 모습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윤기가 눈을 떠 주위를 둘러보니 그가 있던 폐가는 온데간데 없었고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밤하늘처럼 어두운 하늘 아래 사방에 걸린 등불이 은은하게 빛을 내며 공중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마치 꿈속에라도 들어온 듯 모든 것이 낯설고 기이했습니다. 이게 어디란 말이냐?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 같지 않은 형상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몸집이 사람보다 훨씬 큰 요괴들, 얼굴이 짐승처럼 길쭉하거나 눈이 여러 개 달린 괴이한 형상의 존재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그것들은 윤기를 신경 쓰지 않는 듯 자기들끼리 바쁘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요괴들은 각자 길을 따라 걸어가며 낯선 언어로 대화를 나누거나 어딘가로 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는 영계, 요괴와 귀신들이 사는 세계예요. 윤기는 여인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인은 그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윤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슬퍼 보였지만 윤기에게는 그저 아름답기 그지없었습니다. 영계? 지옥 같은 곳이요? 아니요, 지옥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곳은 인간의 세상이 아닌 요괴와 귀신들이 머무는 곳이랍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오? 당신도 저들과 같은 요괴나 귀신이요? 죄송합니다. 자기소개가 많이 늦었네요. 저는 한성화라고 합니다. 아니요.
저는 요괴도 귀신도 아닌 사람이랍니다. 사람이라는 양반이 어떻게 날 여기로 데려온 거요? 그리고 그 폐가에서 뭘 하고 있었고? 궁금한 것이 많으시죠? 좀 걸을까요? 시간이 아직 있으니 차차 설명해 드리겠사옵니다. 윤기는 성화와 함께 요괴와 귀신들이 모여드는 저작거리를 걸었습니다. 인간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묘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붉고 푸른 등불들이 둥둥 떠다니며 길을 비추고 길 양옆에는 수상한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상한 형체의 요괴들이 알 수 없는 음식들도 팔고 있었습니다. 그 음식들은 알록달록 빛을 내며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꿈틀거렸죠. 멀리서 주막에서는 거대한 짐승 같은 요괴들이 술잔을 부딪히며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요괴들은 서로 술을 따르며 흥겹게 떠들었고 주변을 지나는 작은 귀신들은 그들 사이에서 어지럽게 뛰어다니며 심부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기는 그 낯선 풍경 속에 압도당한 듯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이 전혀 다른 세계에 와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 폐가는 원래 제가 살던 집이에요. 아주 어릴 때 언니와 숨바꼭질을 하다가 그 집안 병풍 뒤에 숨었었죠. 그런데 그때 요괴들이 저를 납치해 여기 영계로 데려왔어요. 그 이후로 저는 이곳에서 살게 되었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허락을 받아 잠시 앳집에 나갔다가 당신을 만난 거죠. 그 말이 참말이요? 납치됐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여기에 계속 살고 있었다는 말이요? 네, 맞아요. 시간이 지나 요괴 대감의 신임을 얻었고 그 덕에 오늘처럼 잠시 인간 세계로 나갈 기회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평생 사는 거요? 인간 세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요? 저도 돌아가고 싶지만 요괴 대감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해요. 제가 인간 세상에 남아있을 수 있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어요. 오늘은 옛날 집이 너무 그리워서 잠깐 나갔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공경에 처한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덕분에 살았소. 정말 고맙소.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으니 이곳을 구경시켜 드릴게요. 인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곳이니까요. 구경이라? 여기가 이렇게 기묘한 곳이라니. 헌데 내게 그럴 시간이나 있는 거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원래 있던 그 폐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윤기는 성화의 안내를 받으며 영계의 기묘한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허나 윤기는 금방 피로해졌습니다. 추노꾼들의 추적을 완전히 따돌린 데다 심리적으로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긴장감이 풀린 탓이겠죠. 이를 본 성화는 사근사근하게 웃으며 윤기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많이 피곤하신 것 같네요. 밤을 꼬박 새운 데다가 마땅히 먹은 것이 없어서 그런 것 같소. 잠깐 쉬어 가시죠. 요괴 대감이 저 같은 시종들이 쉴 수 있는 집을 하나 내주었어요. 그곳으로 가시죠. 윤기는 성화의 손에 이끌려갔습니다. 그곳은 작은 초가집이었지만 굉장히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성화는 요괴 대감에게 끌려가서 온갖 자비는 다 했지만 그래도 대접을 잘 해주어서 이렇게 홀로 살 수 있는 공간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윤기는 더러운 몸을 씻고 밥까지 얻어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마침내 눈을 좀 붙일 수 있게 되었는데 윤기는 머리를 베개에 대자마자 까무룩 잠에 들어버렸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누군가가 자고 있는 윤기의 몸을 막 더듬는 겁니다. 이상한 기운에 화들짝 잠을 깬 윤기는 눈을 떴습니다. 그러자 성화가 새하얀 살결을 그대로 드러낸 채 윤기의 가슴팍에 손을 올리고 있지 뭡니까? 성화는 그런 윤기를 보며 매혹적으로 눈웃음 짓고는 그대로 올라타 버렸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시작된 사랑이었지만 윤기는 너무나도 고혹적인 성화의 미모에 홀려 그대로 이를 치러버렸습니다. 사실 이미 첫눈에 반해버렸던 것이죠. 한참을 몸을 뒤섞고 나서야 기진맥진한 윤기는 옆에 드러누웠습니다. 여기서 평생 살지 말고 나랑 같이 나갑시다. 아직 기회가 있지 않겠소? 내 반드시 그대를 행복하게 해주겠소. 윤기는 그러면서 성화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성화의 두 눈은 깊은 슬픔에 잠겼지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처음부터 이곳에 당신을 데려온 건 저희 의도가 아니었어요. 사실 저는 요괴 대감의 명을 받고 당신을 이곳으로 유인한 것이었어요. 당신을 그분께 바치기 위해서요. 뭐라? 그게 무슨 말이요?
윤기는 순간 놀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성화는 윤기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속였습니다. 요괴대감은 이곳에 오는 인간들을 먹잇감으로 삼는 존재예요. 처음부터 당신을 납치해 이곳으로 끌어들인 건 요괴대감의 계획이었어요. 그분의 식탁에 오를 희생양으로 당신을 데려오라는 명을 받았죠. 윤기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성화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나를 이건 다 계획된 일이었단 말이요? 날 속이려고.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을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어요. 당신을 이렇게 두면 당신은 요괴대감의 손에 죽을 겁니다. 여기서 당장 떠나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어찌하려고. 내가 도망치면 그 요괴에게 붙잡혀 큰 고초를 겪을 텐데. 성화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고 윤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운명은 이미 오래전에 결정되었어요. 그러니 괜찮습니다. 당신만은 살아서 이곳을 떠나세요. 윤기는 말을 잃은 채 성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성화의 결단이 너무나도 비통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미 오랫동안 이곳에서 지냈기 때문에 나갈 수 없지만 하루 정도 밖에 지내지 않은 당신이라면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주막에 가서 덩치가 크고 상투를 튼 검은 옷의 남자를 찾아가세요. 그분이라면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윤기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는 마지막 기회라고 느껴졌습니다. 이에 비통한 마음을 뒤로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두컴컴한 밤이었습니다. 윤기는 두려움을 참고 요괴들이 그득한 거리를 지나 성화가 말한 주막으로 향했죠. 그리고 주막에는 덩치가 집채만하고 상투를 튼 데다 턱수염이 거칠게 난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내는 홀로 탁자에 앉아 쓸쓸하게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윤기는 성화에게 받은 엽전을 확인하고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시오. 미안하지만 말씀 좀 묻겠소. 응? 아니, 이게 누구야? 이야. 여기서 내가 자네를 만나는구먼. 나를 아시오? 이복의 날쌔. 그 장승 말이야. 기억 못하나? 자네가 찐빵을 주었지. 그 순간 윤기는 번개가 머리를 내려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마 그 추노꾼들에게 쫓기다가 고목인 줄 알고 숨었던 그 장승을 말하는 걸까요? 정말 반갑네. 안 그래도 외딴 산의 부임을 받아서 내 거의 100년간 곡물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었지. 그러던 차에 자네가 찐빵을 한 덩이도 아니고 2덩이나 올려놓아서 내 정말 고마웠네. 자, 어서 여기 앉게나. 내 술이라도 한 잔 대접하지. 정말 그 장승날이십니까? 아, 그렇다니까. 도대체 어쩐 일로 이 험한 곳에 오게 되었나? 윤기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를 잠자코 듣던 장승은 인상을 찌푸리고는 화가 나는 듯 술잔을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자네도 참 골치 아픈 일에 끼었구만. 헌데 내 한마디만 좀 하겠네. 인생 똑바로 살게나. 놀이를 아무리 좋아해도 그렇지. 그걸로 평생 밥 벌어먹고 쫓기다 살 생각이었나? 저도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네. 자고로 사람이라면 제대로 땀 흘리고 건실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말인데 여기서 나가야 하는데 말입니다. 마땅히 나가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이다. 장승날이 혹시 그 방법을 알고 계시오? 장승은 술잔을 입에 대고 한 모금 들이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도 참. 내가 아무리 장승이라지만 이곳 영계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나? 법도라는 것이 있어서 아무리 내가 자네에게 빚을 졌다 한들 마음대로 내보내줄 순 없네. 그러면 대체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그건 저기 판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치들이 허락해야만 이곳을 벗어날 수 있지. 하지만 이게 좀 문제가 있네. 그놈들이 워낙 절차를 귀찮고 복잡하게 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리고 여기는 지상의 시간과 다르게 흘러가서 괜히 시간만 낭비하다가는 꼼짝없이 갇히게 될 거야. 그게 정말입니까? 이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다른 방법은 없는 거요? 장승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헌데 놈들은 노름판을 좋아하는 자들이거든. 설득할 필요 없어. 가서 승부를 보자고만 하면 바로 좋아할 걸세. 아주 신이 나서 하자고 될 거야. 그러면 자네가 하는 걸로 승부를 보면 되는 게지. 하지만 걸 것이 없는데 무엇을 걸고 싸워야 하오? 장승은 이빨을 드러내며 씩 웃더니 윤기의 어깨를 힘껏 쳤습니다. 걸 게 없긴 뭘 걸어. 자네 자신을 걸면 되는 거지. 자네 같은 인간은 요괴들에겐 정말 귀한 먹거리야. 그놈들 눈깔이 뒤집힐 걸세. 윤기는 장승의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껄껄 웃어대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뭐 생애 마지막 승부놀이라 생각하면 되겠구려. 무엇보다 내 특기니까 말이오. 인간 세계에서나 이곳에서나 매한가지겠지. 역시 진짜 상남자로구먼. 그대라면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어. 건승을 빌겠네. 장승과 윤기는 서로 잔을 들고 건배하듯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윤기는 장승이 말해준 요괴 판관들이 있는 관아로 갔습니다. 관아에 도착하니 관복을 차려입은 요괴 셋이 큼지막한 탁자에 둘러앉아 골패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기가 왔지만 눈짓 하나 주지 않았지요. 윤기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당당하게 다가갔습니다. 나리님들 골패 놀이 중이요? 나도 좀 깁시다. 제법 당돌한 인간놈이구나. 그래, 우리들이야 환영이지. 헌데 꼬라지를 보아하니 돈은 없어 보이고 뭐 걸고는 있나? 나를 걸겠소. 요괴 판관들은 술을 마시다가 깔깔대며 웃어댔습니다. 이거 재밌건. 인간이 스스로를 걸겠다니 대담하긴 하네. 좋다. 어디 한번 해보자. 이봐, 김찬판. 그 무거운 궁뎅이 좀 치워서 자리 만들어봐. 윤기는 만들어진 자리에 앉아 골패 패를 받았습니다. 요괴들은 그런 윤기를 보면서 가소롭다는 듯 큼지막한 송곳니를 드러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허나 판이 시작되자 요괴들은 마냥 웃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윤기가 연달아 계속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한 요괴 판관은 모든 판돈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윤기 앞에 산더미처럼 금화가 쌓여 있었지요. 이게 뭐야? 인간 주제에 이기고 있잖아. 이 얼치기 같은 놈. 인간한테 져서 빈털털이나 되고 말이야. 썩 꺼져라 이놈아. 요괴 판관은 패배한 요괴를 비웃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판돈을 모두 잃은 요괴 판관은 분노에 찬 얼굴로 씩씩거렸습니다. 그때 윤기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통행증을 걸 것을 제안했습니다. 돈 말고도 나처럼 다른 걸 거는 게 어떻소? 통행증 같은 건 말이오. 그래, 이놈아. 좋다. 요괴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윤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윤기는 그 통행증을 걸고도 또다시 승리를 거두었죠. 마침내 윤기는 이곳에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통행증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요괴 판관에게서 따낸 금화까지 하면 한미천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기는 싱글벙글 웃으며 통행증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요괴는 이를 갈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술잔이 비어 있었죠. 이년아. 주인날이 술이 비었는데 따르지 않고 어디서 빈둥거리고 있는 게냐? 죄송합니다, 나으리. 그러자 한 어여쁜 여인이 눈을 내리깔고 요괴 판관의 잔에 술을 채웠습니다. 윤기는 무심코 그 여인의 얼굴을 살펴보았는데 이럴 수가 너무나도 친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성화였던 것입니다. 성화도 윤기를 보고 놀랐지만 입을 앙다물고 모른 척했습니다. 그렇다면 성화를 납치한 요괴대감이라는 작자는 바로 이 판관들이었던 것이죠. 윤기는 들고 있는 통행증을 보다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이곳을 나갈 수 있었지만
성화를 본 이상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보시오. 이대로 그냥 갈까요? 재미없게 남자가 여기서 그만두는 거요? 이놈 보게. 오냐 그래. 내 성미에 지기만 할 수는 없지. 좋다. 그러면 나는 인연을 걸겠다. 오라, 좋다. 함 제대로 놀아보자꾸나. 윤기의 도발에 눈이 뒤집힌 요괴판관은 성화를 판돈에 올렸습니다. 윤기는 아주 제대로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패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계속해서 패가 꼬였고 이기던 윤기는 내리 패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모든 돈과 판돈을 잃고 통행증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윤기에게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남은 것은 자신의 목숨뿐이었죠. 요괴들은 킬킬 웃으며 윤기를 조롱했습니다. 이제 걸만한 게 목숨밖에 없구만. 이제 좀 정신이 드나? 이야, 오늘 오랜만에 인간 고기를 맛보겠구나. 군침 도니까 어서 패 돌려보게. 그때 윤기는 요괴들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패가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골패는 분명 2개의 6이 나와서 쌍육이었는데 눈을 깜빡이는 순간 하나는 3, 하나는 1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구나. 이게 무슨 일이냐? 요괴 판관들은 요술을 써서 윤기를 속이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제 보니 지금까지 요괴들이 일부러 져서 윤기를 가지고 놀았던 것입니다. 낭패였습니다. 완전히 감쪽같이 교활한 요괴들에게 속아 넘어갔던 것이죠. 그때 주막 문이 쾅 하고 열리며 거대한 그림자가 들어섰습니다. 윤기가 주막에서 봤던 그 장승이었죠. 집채만 한 덩치의 무성한 턱수염, 그 위엄은 요괴들이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요괴 판관들은 장승이 들어서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쫄아붙었습니다. 뭐야, 오늘도 골패나 하고 있나? 어디, 재미 좀 보고 있는 거냐? 장승날이. 여기 웬일입니까? 그냥 저희끼리 잠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럼요. 별일 없었습니다. 나리도 잘 끼시겠습니까? 요괴 판관들은 갑자기 나타난 장승에게 진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변명했습니다. 기묘한 광경이었죠. 장승은 부리부리한 눈으로 골패판을 쓱 훑어보더니 팔짱을 끼웠습니다. 됐네. 나는 놀이는 영 재주가 없거든. 대신 구경이나 합세. 그런데 말이야. 혹여 내가 보고 있는데 쓰잘데기 없는 짓은 안 하겠지? 아유, 암요. 저희가 뭐 별거 하겠습니까? 골패는 골패로 승부를 봐야지요. 그럼요. 쓸데없는 짓이라뇨. 서운합니다. 요괴 판관들은 장승의 으름장에 손살을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장승은 딱 버티고 서서 윤기를 향해 슬쩍 미소 지었습니다. 윤기는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 어디 이제 골패판 한번 신나게 돌려보게. 그럼요. 자자, 또 한번 달려보자고. 다시 승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요괴들이 요술을 부리지 못했기에 윤기는 다시 승기를 붙잡았습니다. 기세가 오르자 다시 텅 비었던 윤기의 탁자 앞에 금세 금화가 쌓이더니 빼앗겼던 통행증은 물론이고 성화를 건 승부도 연거푸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에잇, 망할. 오늘은 영패가 안 붙는구만. 재미 다 봤어. 옛다. 썩 들고 꺼지거라. 요괴 판관이 성질을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하지만 윤기의 골패 실력은 정말 요괴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 정도로 출중했습니다. 윤기는 씩 웃으면서 통행증과 금화 그리고 성화를 데리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밖으로 나오자 장승도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윤기를 향해 빙긋 웃었습니다. 이번 골패를 마지막으로 놀이는 그만 끝내도록 하게. 아무렴요. 이젠 놀이는 쳐다도 안 볼 겁니다. 잘 생각했네. 그러면 어서 여기서 나가지. 윤기는 장승의 인도에 따라 다시 밖으로 현실 세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자유가 된 성화는 눈물을 흘리면서 윤기와 장승에게 감사 인사를 하였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보니 시간은 꽤 흘러 있었습니다. 적어도 10년은 지나 있었지요. 정말 연계와 현실 세계와는 시간의 흐름이 달랐던 것입니다. 윤기는 10년의 세월 동안 종적을 감췄기에 모두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덕택의 윤기 뒤를 쫓는 추노꾼도 모두 없어졌지요. 이에 윤기와 성화는 폐가를 다시 고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윤기도 연계에서 가져온 금화를 미천으로 건실한 삶을 시작했답니다. 매년 산속 외로이 서 있는 장승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도 잊지 않았죠. 이렇게 윤기와 성화는 다시 깨끗해진 집에서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은혜를 입으면 돌에 새기고 원수를 입으면 물에 새기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 모두 덕을 입었으면 꼭 그것에 맞춰 은혜를 갚도록 합시다. 또 모르잖아요. 우리도 윤기처럼 장승나리에게 위기의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요. 즐거운 시간이 되셨을까요? 앞으로도 재미난 이야기를 더 잔뜩 준비하겠습니다. 흥미가 있으시면 다른 이야기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